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교통공학을 연구하고 경찰청 교통안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도로교통 안전 전문가 박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도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방식이 달라지고 과태료 부과가 훨씬 더 즉각적이고 촘촘해집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그 교차로가 오늘부터는 과태료, 폭탄 구역이 될 수 있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처럼 운전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이건 우리 가족에게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제 운전하실 때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하시진 않았나요? 혹은 노란불이 켜졌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며 그대로 교차로를 빠져나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홍보나 계도 기간이 아닙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서 있지 않아도 AI 카메라와 루프 센서가 차량의 속도와 정지 여부를 초 단위로 계산해 위반을 자동 기록합니다. 운전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센서가 이미 신호와 차량 위치를 판별했다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은 수십 년간 몸에 밴 운전 습관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단속 대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해 습관적으로 우회전하거나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동이 이번 단속 기간에는 모두 과태료와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원 벌점 10점, 노란불 신호 위반은 7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단속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미리 대비하시면 억울한 과태료를 예방하고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들으신다면 앞으로 몇 달뿐 아니라 앞으로의 운전, 인생 전체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하시고 실제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9월부터 12월까지의 집중 단속 계획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조금 실감이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단속 항목,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전체 단속 항목 가운데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대표 사례이자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멈춤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실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한번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때 천천히 굴러가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정지했는지 센서가 1초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지 않는지를 카메라가 정확히 계산합니다. 속도가 시속 5km 이하라고 해도 바퀴가 미세하게라도 굴러가면 센서에는 미정지로 기록됩니다. 정지선 1에서 2m 전부터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정지선 직전에서 브레이크를 단단히 밟아 2초 정도 멈춘 후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두 번째 멈춤이 있습니다.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뒤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교차로 내부에서 한 번 더 정지해야 합니다. 즉 우회전은 정지선 앞에서 한 번, 그리고 필요할 경우 교차로 안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멈춰야만 법규를 완전히 지킨 것이 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원, 벌점 10점이 즉시 부과되며 현장 경찰이 없어도 AI 카메라와 루프 센서가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70대 운전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왜 멈춰야 하나요? 40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하지만 바로 그 자신감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교차로 사고 통계를 보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충돌 사고의 70% 이상이 보행자가 마지막 순간에 뛰어들거나 운전자가 시야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멈추라는 규정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늦어지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운전 습관 때문에 무심코 멈춤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런 작은 실수를 AI가 놓치지 않고 잡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과태료를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하실 점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도 모두 단속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단속 장비는 신호등이 아니라 차량의 정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일수록 AI 카메라가 더 민감하게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회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2번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지킨다고 단속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설명드릴 노란불 신호 단속이 우회전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제가 직접 루프 센서가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노란불 신호 위반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리고 EFIN을 통해 과태료를 미리 확인하고 이의 신청까지 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회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노란불 신호 단속입니다. 제가 교통공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구간이 바로 이 황색 신호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 비율만 놓고 보면 우회전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오래된 습관과 현실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곧 빨간불이 되니 서둘러 지나가라는 신호로 오해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정지 신호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이 켜지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급정지 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를 스스로 판단하다가 대부분 위반으로 기록된다는 데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루프 센서라고 불리는 지면 감지 장치가 교차로 진입선을 기준으로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 계산합니다.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을 완전히 넘지 않았는데도 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센서는 정지 가능으로 판단하고 신호 위반으로 기록합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차가 정지선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불이 켜졌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노란불이 켜지자마자 급히 멈추면 오히려 뒷차가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속도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항상 혹시 지금 노란불로 바뀌면 바로 멈출 수 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미리 감속하셔야 합니다. 저는 강의 때마다 3초 규칙을 강조합니다. 교차로 3초 전부터는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을 올려두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급정지로 인한 추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60대 운전자분이 제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공유하셨습니다. 노란불이 켜지길래 그냥 지나갔는데 며칠 후 EFINE에서 과태료 7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이분은 교차로 중앙까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였다고 생각했지만 루프 센서는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이미 진입했다고 생각했지만 기계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시지만 단속 기준은 명확합니다. 정지선 기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EFINE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세요. 단속 후 약 34일이 지나면 위반 내역이 등록되며 이의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멈추고 급정지를 피하려면 미리 감속한다. 이 단순한 두 가지 습관이 과태료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교차로에서 멈추는 타이밍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속은 교차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골목과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깐 세워뒀다고 생각해도 5분 이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제 그 구체적인 단속 항목과 금액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회전과 노란불 단속을 살펴봤으니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5대 반칙 운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집중 단속이 바로 이 5대 반칙 운전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반칙 운전이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꼬리물기입니다. 신호가 녹색이라도 교차로 안이 이미 가득 차 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한데도 진입해 교차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고 따라 들어가지만 결국 교차로 안에서 차량이 엉켜 신호주기가 2~3번 돌아가도 교통이 마비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캠코더와 AI 카메라가 진입, 차량의 정지 상태까지 기록해 과태료 6만 원 승용차 기준과 벌점까지 부과합니다. 둘째, 끼어들기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다른 차량을 무시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로 특히 톨게이트, 지하차, 도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빈번합니다. AI 카메라가 차선 변경 횟수와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승용차는 과태료 6만 원, 승합차 화물차는 7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새치기와 불법 유턴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앞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거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서 무단으로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캠코더 단속과 현장 경찰 병행으로 과태료 6만 9만 원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 잠깐만 돌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버스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나 6인 미만 탑승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서울 기준 평일 721시에는 승용차가 잠시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9월부터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확대되니 더 이상 지방은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입니다. 실제 응급환자가 없는데도 구급차가 전용차로를 이용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속 강도가 가장 높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캠코더 현장 단속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함께 운영합니다. 민원이 잦은 교차로, 톨게이트, 버스 전용차로, 진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우선 단속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출퇴근 혼잡 시간대와 주말 오후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대 반칙 운전은 단순한 얌체 운전이 아니라 사고로 직결되는 위험 행위입니다. 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단속의 세부 항목과 과태료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운전자 안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과태료를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5대 반칙 운전까지 모든 단속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실제 운전 습관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단속 규정을 머리로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에 밴 습관이 바뀌어야 과태료도 막고 무엇보다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 운전자분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권하는 안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운전 전 건강 점검입니다. 출발 전에는 혈압, 혈당, 시력, 청력 등 기본 컨디션을 간단히 확인해 주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운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중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 신체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차량 상태 점검입니다. 브레이크, 타이어 마모, 전조등 후미 등 점검은 기본이고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AI 카메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차로 접근 습관 개선입니다. 교차로 30m 전부터는 무조건 감속, 3초 전부터는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을 올려두고 언제든 멈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노란불 단속은 물론 꼬리물기까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량 위치와 거리 유지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나 교차로 진입로에서는 항상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어야 합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차선을 걸치거나 간격을 좁히면 끼어들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EFINE, 이파인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 FIN이나 각 지자체 불법 주정차 알림 앱을 설치해두면 단속 알림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사실을 조기에 확인하면 이의 신청이나 과태료 납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자주 위반하는 구간을 미리 파악해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운전 계획 세우기입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와 단속이 집중되는 시간 주간 721시, 주말 오후 등을 피해서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에는 이 시간마다 휴식을 계획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경찰청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9월부터 12월까지 강화되는 모든 단속 항목, 과태료 금액,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과태료를 피하는 것 이상의 안전한 운전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도로 문화를 바꿔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